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시작된 불면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옷차림이 얇아지는 이런 계절에는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살이 많이 쪘겠죠. 그것 때문에 다시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제가 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체중 감량을 하면서 그냥 그런 거 없이 잘 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살을 빼는 과정 중에 뭐 변비라든지 두통, 어지러움, 탈모, 영양소 부족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한 번씩은 겪게 되는데요. 근데 의외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전에 없던 불면증이 생겨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이어트가 끝난 이후에까지도 불면증이 이어져 가지고 저희 한의원을 찾아오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면서 몸과 마음이 예민해진 경우가 그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평소에 소화력이 나쁘지 않고 식사량도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위장에 열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식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질에 의해서 위장에 열이 쌓여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위장에 열이 많은 분들을 보면은 음식을 급하게 먹는다, 뭐 한 번에 많이 먹는다, 배고픈 걸 못 참아서 끼니를 반드시 챙겨 먹어야 된다, 혹은 배고프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난다, 또 배고프면 속 쓰리다, 배가 아프다, 또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온다, 밥을 먹고 이내 소화가 다 돼버리니까 밥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거나, 혹은 탄수화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가지고요, 고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꼭 공깃밥이라든지 라면, 뭐 국수, 이런 탄수화물을 먹어야지 배가 좀 찬 느낌이 든다. 또 심한 경우에는 배고프면 힘이 빠진다거나 손이 떨린다거나 어지럽다거나 이런 저혈당 증상을 많이 경험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갑자기 식사량을 딱 줄이게 되면요, 위장의 열이 더 커지게 되면서요, 그로 인해서 배고픔에 대한 예민함이 극에 달하게 되고요, 이렇게 위장의 열이 심해지게 되면 위장 자체의 열로 인해서 배고픔에 대해서만 예민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주변 장부에도 그 열이 전달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위장에만 머물러 있던 불기운이 다른 장부로 옮겨 다니거나 혹은 더 심해지는 형국이 된다는 거죠. 음식을 충분히 섭취를 해줬을 때는 그 위장의 불길, 열을 잠시나마 꺼줄 수가 있었는데요. 음식 섭취가 줄어들게 되면서 불길이 더 거세지는 상황이 연출되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위장의 열은 간으로 옮겨가는 빈도수가 좀 높습니다. 서로 붙어있는, 인접해 있는 장부이기도 하고요. 간에는 많은 양의 어떤 혈액을 저장해야 하는 그런 장부인데, 위장의 열에 의해서 그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간도 함께 뜨거워지기 쉬운 그런 생리 기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장의 열에 의해서 간열, 간이 뜨거워지는 상태로 이어지게 되면 잠드는 게 힘들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위장의 열 자체로도 불면증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그 열이 간으로 불똥이 튀게 되면 간열로 인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들기가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수면 중에 배가 고파서 잠에서 깨기도 하고, 혹은 열에 의해서 더위를 느끼면서 식은땀이 난다거나 더워서 땀이 나면서 깨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잠들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불면증의 세 가지 증상이 다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 다시 잠드는 게 조금은 수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뭐 먹고 잔다거나 아니면 자다가 깨서 다시 뭔가를 먹고 다시 잠드는 게 조금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다이어트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분들은 위장의 열을 식혀주는 치료를 통해서 배고픔에 대한 예민함을 줄여주는 방법을 쓰게 되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불면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동등이라든지 치자,
지모, 생지황, 석고 등의 어떤 서늘하게 그 열을 식혀줄 수 있는, 위장으로 들어가서 그 열을 식혀줄 수 있는 그런 약들이 활용이 되고요. 더불어서 간의 열을 식혀준다거나 간에 부족해진 피를 보충해주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서 치료하게 되면 치료율이 조금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다이어트 약에 의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식욕 억제제인데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보조 제품들은 시중에서 쉽게 찾을 수도 있고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칼로리 흡수를 제한하는 그런 다이어트 보조제도 있지만 식욕을 떨어뜨린다거나 대사량을 높여준다라는 개념의 어떤 다이어트 약들도 있는데요. 식욕을 떨어뜨린다거나 대사량을 높여주는 개념의 다이어트 약들의 경우에는 그 약을 복용했을 경우에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주는 쪽으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감신경의 항진이 본인이 의도한 것보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일어나게 되면 자율신경의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평소에 성격이 좀 예민하다거나 카페인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긴장감이라든지 불안감을 자주 느끼게 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뭔가 긴장이 풀리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편안하게 누워 있으려고 하는데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게 힘들다. 그래서 막 뒤척거리다 보니까 결국은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반 약국에서 파는 건강보조식품이 아니라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드시게 되는 그런 양약들 중에서 일부 다이어트 약들은요,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최소한의 기간만 사용할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이런 부작용 때문이기도 하죠. 불면증 외에도 입마름이라든지 신경과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환청이라든지 환각, 우울증 등의 어떤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하실 때는, 복용을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으로 불면증이 나타난 경우에 먹던 약을 딱 중단을 하면 대체로 증상이 다시 호전이 됩니다. 괜찮아지는데요. 간혹 흐트러진 자율신경 조절이 잘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좀 심리적으로도 예민하고 몸도 카페인이라든지 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그런 음식에도 예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몸과 마음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계속 불안과 긴장을 유지하는 상태가 만들어지기가 쉬운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고삼, 황백, 황련 이렇게 쓴맛을 내면서도 좀 차가운 성질을 가진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로 열을 꺼주면서 기운을 살짝 내려주는 쪽으로 치료를 해주게 되면 교감신경의 항진이 누그러뜨려지면서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불면증 때문에 엄두가 안 난다 라고 한다면 위장의 열을 식혀준다는 개념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게 되는데요. 말씀드리는 몇 가지 장점으로 인해 가지고요, 불면증과 다이어트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데요. 그 장점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배고픈 걸 잘 참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복 시에 느껴지는 그런 속쓰림이 줄어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식사량을 줄이면서 나타나는 어지러움, 힘 빠짐, 무기력감, 손떨림 이런 저혈당 증상을 잡아줄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다이어트로 인한 불면증이나 그 예민해짐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짜증도 좀 줄일 수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배고픈 걸 참을 수가 있으니까 그 배고픔을 참고 가볍게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탄수화물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져 가지고요, 당뇨에 대한 걱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 가지고요, 보다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불면증이라는 부작용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